네, 이것이 정치다. 예, 박찬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당무위가 혁신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 보면 그 공천 혁신, 뭐 공천 물갈이 신호탄으로 보이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도 해당되는 분들이 계셔서 눈에 밟힌다 이랬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격인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게 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 혁신안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 공천 배제 네. 오늘 그 혁신안은 저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지하고자 합니다. 박지원 의원한테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오늘이 10차 혁신안을 발표했지요. 네. 그 혁신위원들이 많이 애를 썼지만은 네. 네. 역시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한계라고 하면 친노 비노의 대결 구도에서 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저희와 같은 제야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것이 새정치연합이건 새누리당이건 지금 이 정당 제도 운영, 국회 제도 운영이 반국민적이고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네. 오히려 국민 생활의 신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로 지금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혁신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국회의원답게 활동하도록 국회에 붙들어 매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을 정당에 불러가지고 개파투쟁의 종속물로 만든 이 중앙당 독점 체제를 이걸 깨야 돼요. 네. 그 중앙당은 뭐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원활한 활동할 수 있는 후방 지원 기지 정책 개발. 그 미국 양당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원내 중심 그렇죠. 정당. 그러니까 그게 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이제 이름을 바꿔갖고 뭐 지역 대표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그 얘기인데 거기서 여전히 당권이라면 재정권, 인사권, 공천에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하고 공천은 완전히 하방하는 그게 혁신의 나는 핵심을 생각하는데 혁신위의 활동에 핵심이 빠졌다 이 말씀이시네. 핵심에 근접을 못했다. 근접을 못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리 연루자들 공천 배제는 잘한 것이다. 그러면 그 해당 행위자들도 공천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막말을 하거나 또는 뭐 탈당을 운운하거나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 말이지 미국식으로 아주 철저한 이른바 이 상향식 그 뭐 이름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건 콩코스가 됐건 간에 하여간 상향식으로 그 제도가 정착되면 형사재판 판결을 받고 기소되고 한 그 부분 빼고 막말을 했다는지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유권자에게 맡겨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런 수준의 막말을 한다면 미국 같으면 상원이고 하원이고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요. 주민들이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근접해 있질 않으니까 당 차원에서 그걸 걸러야 된다. 당 차원에서 어차피 뭐 공천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경태 의원을 염두에 둔 조경태 의원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그 공천 배제 원칙이 한편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막말 파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오늘 사면됐어요. 그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청래 의원은 내 기억으로 여러 차례 이른바 징계 수위를 당에서 이렇게 내리고 재심하고 뭐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그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그런 점이 있고 조경태 의원은 정말 부산서 야당으로 삼선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평소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그 부산 민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에 지금 이제 김부겸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대구 사람들한테 대구 자주 갑니다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들
이번에 대구에서 큰 마음 먹고 김부겸 의원을 야당이 좀 뽑아줘라. 예. 뽑아주면 부산의 조경태 의원을 보고 있지 않느냐. 김부겸 의원이 서울 가고 그 야당 의원총회 같은 데서 대구 민심을 거스르고 또 대구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함부로 해집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변호사님, 그 특정인을 이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예. 찍어주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다.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찍어주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부산에 조경태가 있듯이 그 대구에도 김부겸이가 대구에도 뭔가 야당 정치인이 대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중앙당의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질로 개혁이 돼야 그게 표가 나온다 이게. 근데 이게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거꾸로 됐지.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 눈에는 거꾸로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 조경태 의원은 보호해야 돼요. 예. 내가 당선시키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 예, 이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혁신이 제안 중에 사실은 더 음미해봐야 될 대목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뭐 이런 그밖에 다른 대표 지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세균, 김한길, 뭐 문희상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가라. 뭐 문재인 대표한테는 부산 출마를 해라 그랬고 이렇게 열세 지역에 나가라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숙고하겠다 그랬고요. 안철수 대표는 지역구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현 지역구 노원병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좀 상반되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신 나가라 마라. 오래 해먹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걸 국민과 당원들이 밑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당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 혁신위가 됐건 뭐 당원이 됐건 그런 논의는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문재인 대표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앞두고 나는 그 내년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 안 나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럼 생뚱맞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가령 그이가 현재 전국구 비례대표위원회라고 한다면 당대표다. 나는 내 출신 고향 부산에 나가겠다. 제일 어려운데 가령 김무성 대표 거기에 가서 한번 붙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꾸로 그 사상구에서 당선된 그게 초선 의원인데 굳이 거기 내가 안 나가겠다. 그리고 전국 선거를 돌보겠다. 거기 가서 선전하는 것이 전국 선거를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역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이걸 깨야 돼요. 조경태도 여기가 들어가 깨고 그 점은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도 깨야 돼. 그렇죠. 이정현 의원처럼. 서울에는 강남북이 또 나눠져 있거든. 강남은 새누리, 강북은 새정치는 서로가 그 지역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선거에서라도.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부산을 피하면 안 되지. 그럼 대통령 후보로 자기가 그리고 만약 낙선하잖아요. 그건 흠이 안 됩니다. 지더라도 왜 흠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지독한 지역 맨날 갈등. 지구서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그 레벨에 올라가고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래. 그 박찬종 씨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데. 설마 뭐 문재인 대표가 떨어질까 봐 겁나서 그거 안 가겠습니까? 지금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5% 이내의 승부가 나는 열세 지역에서도 이게 한 20몇 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거구에서 한 명 당선되는 것보다 대표로서 이 선거 전체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야박한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내가 부산서도 국회의원 몇 번 한 사람이니까 내 눈에는 왜 내년 선거에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 중에는 혹시 낙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걸 벗어나라. 그걸 벗어. 저도 상관없다. 그럼 당당하게 이래야지. 노무현을 모신 사람 아니에요. 노무현을 대통령 만든 문재인 대표가 왜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적인 점을 왜 못 따라갑니까?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보인다고. 종로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가 부산시장 선거 나가겠다고 그거 던지고 내려가서 또 떨어져.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자.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한테 뭐 이게 약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건 반드시 부산으로 가야 돼. 그 자기 선거구를 왜 버립니까? 안철수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지역구 고수 입장을 밝혔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그 보궐선거에 노원구에서 당선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강제하기에는 좀 일단
서울이라 그러면 이 경상도 전라도와 치우치지 않은 일단 중립 지역이니까. 물론 네. 노원구도 그 유권자 성분상 이 야당 새정치연합의 우세 지역이긴 하여도 예. 그까지 강제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혁신위의 설명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으로 문재인 대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부산이 고향이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부터 이 새로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이 얘기거든요. 그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당사자의 체질과 성격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좀 안철수 의원에게 좀 거시기한 말을 한다면 제가 안철수 의원 같으면 저는 부산 나갑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좋습니다. 부산 나가겠습니다. 어디? 김무성 대표구에게 나가겠습니다. 이쯤 돼야지.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또 김무성 대표도 안 나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예. 그게 이제 이 관심과 흥미를 끌고 예. 본인의 과단성을 보이는 것이니까 또 당원들과 그다음에 혁신위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 제가 먼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권고까지 받고 선택하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예. 또 해가지고 약 싹 나가고 하긴 이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뭐 국민들 눈에는 대권 주자로 보이잖아요. 대권 주자한테 지역구가 따로 있습니까? 전국이 지역구죠. 예? 강원도에 출마하면 어떻고 제주도에 출마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떨어져야 돼. 국회의원 돼가 괜히 뭐 국회 또 들랑달랑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럼 저 그게 김무성 대선 대표도 후보 불출마할 게 아니라 어디 저 광주 호남에 가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요? 김무성 대표요. 김무성 대표가? 예. 그래서 그 점은 너무 좀 자기적인 그건 또 생각, 자기적이다. 너무 자기적인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표는 기왕에 지금 부산이고 그렇죠. 또 안철수 의원은 부산고등학교랑 부산연고지고 하니까 예. 그 경우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굳이 광주까지 간다. 예. 그것은. 아니 왜냐하면 저 정의화 의장도로 광주 출마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뭐 그것도 좀 너무 광주 명예 시민이니까. 자기적인. 그래 알겠습니다. 전 자기적인 건 피하되 동시에 정면 승부도 피해서는 안 된다. 예, 정면 승부를 해라. 이 경우에 정면 승부를 해야 할 사람은 네. 예를 들면 안철수, 문재인 야당의 경우에는 예. 그 부산에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세균 대표는 아니 종로가 적지다. 종로가 쉬운 선거구가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세종시도 힘든 곳이다. 뭐 다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다 혁신위가 요구했거든요. 그 정세균, 이해찬 이런 경우는 본인이 불출마를 하지 않은 한 현재 네. 그 선거구는 완전히 거의 중립 지역이야. 예. 절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위에서도 이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해갖고 그냥 선거 불출마 선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이다, 사실은. 아하, 그러네요.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지금 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이 탈당해 각각 당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박주선 의원도 그렇고 천정배 의원도 그 신당의 그 설립 취지 목표에 대해서 개혁적이며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그 뭐 또 뭐 단어가 하나 있던데 그 두 사람이 다 비슷해요 보니까. 그런데 만일 개혁적이고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당을 내가 모든 걸 걸고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그것을 이 주도하기에는 적격성이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광주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광주 외에 서울의 중립지역, 충청도 중립지역, 경상도 쪽에서 새누리당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진짜 중간에 서서 진짜 개혁 정도를 하는가 보다는 이런 느낌을 전혀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 지지계층의 큰 덩어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호남 민심 테두리 안에서의 갈라먹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 소용돌이가 일정한 부분 계속되다가 결국은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거다. 이런 식이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저명한
이 논설위원이 지금 야당의 현상에 대해서 예. 집단 난투극이라고 그랬어. 하하, 참. 제가 이 방송에서 예. 쓰는 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은 얘기예요. 예, 이게 제 예. 말이 아니고 네네. 집단 난투극이다 이게. 지금 야당이. 네네. 그러면 새누리당은 어떠냐? 네. 지금 집단 난투극 서막이 올려져 있지요. 네.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 예, 김무성대 청와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사태야. 야당도 이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소용돌이 계속된다 이거지. 지금 말씀대로 두 사람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인데 이것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하든 뭐 이게 호남의 새로운 작은 신당처럼 보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아니,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아니 만일 본인이 예. 정말로 말하자면 네. 선거 과정에서 아주 어떤 이 기선을 잡고 이 단일 후보를 내거나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끝까지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박주선 천정배 의원이 예. 그 광주를 포기하고 아,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에 나오겠다라든지 서울 강남구에 나오겠다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그 기백을 보이면 아니 지난번에 그 천정배 의원은 제 기억으로 이 강남의 송파군과에 한번 출마했었어요. 한번 나갔었죠. 예, 예. 안 됐지 그래서 않습니까?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도 네. 그러니까 그러한 포즈를 취하고 그 깡단을 보인다고 한다면 네. 저도 흥미를 갖겠어요. 예. 그 대단하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래도 이거 저 좀 지혜를 주셔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 선거구 획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숙제는 내줬어요. 2대1 이내로 조정해라. 그런데 이 정치권이 자기들이 하다 못해서 선거구 획정일을 넘겼다가 뭐 안이 나오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이 고민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저 헤어졌거든요. 성과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물 끼얹는 소리처럼 들릴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소신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 보통 선거 원리에 따라서 한 표 한 표가 사실은 1대1이 돼야 돼. 그러나 그렇죠. 농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1대2로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한 표, 농촌은 두 표의 힘을 갖도록 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1대1을 지키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이 비례대표제는 위헌이야. 내가 오래전에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 위헌이라고. 무소속 비례대표를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정당 비례대표만 인정해가지고 이게 누군가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그 제가 시비 걸기에는 또 뭐 그런 거 시비 거는 사람처럼 보여서 내가 그랬는데 이게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 가운데도 이 제 견해에 다 동조한데 이걸 공론화를 안 해요. 아예 그럼 비례대표를 없애자? 없애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하려고 그러면 무소속 비례대표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다 그러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돼. 예, 의원 정수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 헌재 의견대로 300명 저보고 이내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200명으로 줄이고 1대2로 그 농촌하고 도시 1대2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그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 비례대표 인정하는 건 위헌일 뿐 아니라 현행처럼 하더라도 그 비례대표 46명을 여야당이 어떻게 뽑았는지 고 박사 잘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뽑힌지도 모르고 순번이 어떻게 정해진지도 모르고 그 새정치연합이 정말 심하게 국민을 눈을 속인 거예요. 그건 새누리당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흥분하는 것 같은데. 막판에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고 박사를 어찌 생각하시느냐 내가 묻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